여러분, 오늘은 덩치값도 못하는 비굴한 모습, 잃어버린 권력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송영길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김영남 후보의 과거 보수적 발언이나 검사 시절 이력을 공격하는 것이 영남 지역 통합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박근혜,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포용하여 대구 정서와 함께 하려는 시도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총장 후보 추천에 대한 다선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는 일화를 언급합니다. 본인은 당시 윤석열 후보가 절대 통제 안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대신 김호수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힙니다. 처음에는 속아서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이후 본색이 드러났을 때 윤석열 총장을 해매하지 않고 추미애 전 장관의 사표만 수리한 채 그대로 둔 것에 대해 매우 큰 아쉬움을 느낀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무엇일까? 완전히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 다른 시간의 사건을 교모하게 이어붙여 마치 하나의 진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을 보면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조국이 윤석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결국 추미애만 희생된 것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맞질 않습니다. 정치에서 시간 순서를 왜곡하는 것은 사실상 진실을 왜곡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보겠습니다.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미운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교모한 프레임인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하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시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번 발언을 두고 책임 회피성 정치라고 말하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발언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의 순서를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결국 기록입니다. 그리고 기록은 시간 순서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시절 검찰 인사와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바로 이 시기에 이 일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충돌, 그리고 추 장관의 사퇴 문제를 연결합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조국이 윤석열을 계속 감쌌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정확히 놓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10월 이미 사퇴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사퇴가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그는 청와대에서도 없었고 정부 권력 내부에도 없었습니다. 반면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극한 충돌은 2020년 말과 2021년 초입니다. 무려 1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충돌하던 시점에 조국이라는 인물은
그 어떤 공식 권한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국이 추미애를 막았다는 식의 흐름이 만들어질까? 이건 단순한 기업 착오 수준이 아닙니다. 대중의 감정을 이용한 정치적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조국이라는 이름은 아직도 강한 감정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는 상징이고 누구에게는 분노의 대상입니다. 은근슬쩍 조국을 말하며 추미애를 가져다 붙입니다. 추미애 사표를 말하고자 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확실하게 언급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됐다. 그 점이 아쉬웠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책임 구조를 설명하는 대신 모든 화살을 한 사람에게 몰아버리는 방식이 정치적으로는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쉬운 설명이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는 책임의 무게를 공정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화법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공동 책임입니다. 나는 윤석열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그는 단순한 평론가가 아니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핵심 중진이었고 나중에는 당 대표까지 맡았습니다. 즉 권력 밖의 사람이 아니라 권력 중심부의 사람이었습니다. 정권의 성공에도 참여했고 인사 시스템에도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맞췄다. 내 말 안 들어서 망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정치인의 언어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판단이 부족했다.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책임이 있다. 그런데 지금 송영길의 화법에서는 그런 공동 책임의 태도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원래 알고 있었다는 식의 자기 정당화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런 화법이 왜 위험할까요? 정치 공동체를 완전히 붕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잘 될 때는 함께 공을 가져가고 실패하면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문화.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남는 것은 불신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윤석열의 위험성을 잘 알았다면 왜 당대표 시절에는 막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2021년 우리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그 시기는 윤석열 전 총장이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던 시기였지요.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윤석열은 통제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당대표 시절 민주당 전체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설득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권은 교체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과거 민정수석 시절 전화 얘기만 반복하며 자신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잘하는데 왜 막지 못했는가? 정치에서 결과는 중요하죠. 특히 당대표라는 자리는 단순한 분석가 자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싸우고 실제로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화법은 마치 모든 실패는 남의 책임이고 본인은 늘 정답만 말했던 사람처럼 들립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지금 이런 발언이 나오는지도 봐야 합니다.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원래 논쟁의 중심은 김영남 후보의 과거 검사 시절 발언 문제였습니다. 즉 상대 진영을 공격해야 하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살이 내부로 향합니다. 조국, 친문, 과거 정부 책임론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상대 진영 공격은 사라지고 여권 내부 갈등만 남습니다. 댓글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남 이야기는 사라지고 문재인 정부와 조국 논쟁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대중에게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층과 중도층을 향해 나는 조국과 선을 긋는 사람,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치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누구 곁에 서 있는가로 평가받습니다. 동지가 가장 약해졌을 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정치. 자신의 실패는 지우고 남의 책임만 강조하는 정치. 이런 방식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 역시 과거 권력 핵심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판받을 부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은 정확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던 시기에 일까지 끌어와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는 것은 공정한 비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을 봐야 합니다. 누가 어떤 시기에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 누가 실제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는 결국 책임입니다. 진짜 지도자는 성공할 때만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도 그 책임 안에 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내가 맞았다가 아닙니다. 그 시절 우리 모두 무엇을 놓쳤는가라는 정직한 성찰입니다. 송영길은 교모한 프레임과 왜곡된 시간 순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세워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고 함께 반성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 국민은 바로 그런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덩치값도 못하는 기회주의자로 보일 뿐입니다. 다 보이는데 송영길만 모르는 척합니다. 아니 제 눈엔 의도적으로 조국을 비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은 정당한 비판이었습니까? 아니면 책임 회피성 정치였습니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국민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기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